아직도 성적이 50점 미만이신 분들 많으시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무작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학원은 보통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아서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준비생들이 성인이다 보니 선생님이 강하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편입학원 가보면 열심히 하는 몇 명만 끌고 가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탈감을 느끼거나 심하면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학원도 학원이지만 본인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나에게 맞는 편입 공부 방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백 명의 편입 준비생들을 상담해보고 느낀 점을 알려드리는 거니 올해 인서울 편입 합격이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반의 한계와 다연계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학원은 크게 단과랑 종합반으로 나뉩니다. 단과와 종합반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인데요. 3월, 4월쯤에는 뭔가 관리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영단어 시험이 있고 출석 체크와 상담을 해준다든지, 숙제 안 하면 벌점으로 퇴원을 시킨다는 등 이런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학생들도 막 들어온 시기라 좀 빠릿빠릿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학원에서 관리도 좀 해주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깨닫습니다. 퇴원시킬 생각은 크게 없고 벌점은 많이 쌓인 학생도 많았습니다. 원하는 강사를 골라들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각 과목별로 다른 강사가 가르치는데 어딘가 한두 과목은 별로인 강사가 특정 과목을 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을 옮기거나 다른 분원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결국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종합반의 한계를 감수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 강의는 만족하지만 영어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수학만 등록하고 싶어도 종합반은 무조건 수학, 영어를 같이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부 비중인데요. 자연계는 수학 성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수학 기본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많이 오는 문의 내용이 3월에는 수학 성적이 괜찮았다가 지금 오히려 내려갔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공통점을 찾아보니 대부분 종합반을 다니거나 단과반에서 영수 진도를 같이 나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종합반 한 번만 경험해보고 잘 안 맞으면 단과로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심리상 이미 학원에 2달 정도 다녔으면 특히 수학에서 커리큘럼이 망가지고 흐름이 깨질까봐 다시 업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늦 여름, 가을에 보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거죠. 그럼 학원 상담을 가면 왜 영어, 수학을 같이 등록시켜야 한다고 할까요?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만 매출적인 부분이 크죠. 영수 베이스가 있는 학생이면 같이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편입반에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노베이스 상태에서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두 개 모두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학 비중을 크게 두고 영단어 암기를 매일 가져가야 해요. 그럼 영어 진도는 아예 안 나가나요? 아니요. 7월, 8월에 수학 성적과 영단어 회독수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편입 수학만 본 학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해야 해요. 본인이 현재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학원도 돈을 벌어야 하니 강의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데요. 꼭 학원에서 만든 커리큘럼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편입은 다이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 진도를 빨리 나갈수록 좋아요. 오랫동안 합격생 분들을 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이독과 복습인데요. 사실 학원 진도만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원 진도는 다이독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인강을 추가로 듣고 학원 내용으로 복습하세요. 학원 인강 병행이 힘들다면 한두 달 정도만 학원을 다닌 뒤에 인강 독학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학원 수업이 하루에 4시간에 통학이 왕복 1시간 걸린다고 치면 총 5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인강으로 듣는다면 통학시간, 쉬는 시간 10분씩 제외, 인강으로 들으면 통학시간, 쉬는 시간 10분씩 30분 제외, 그리고 1.2배속으로 돌리면 3시간으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죠. 놓친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반복 듣기, 파트별로 원하는 강사 골라 듣기 가능하고 제일 돈이 안 들어가죠. 다만 실천이라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생활 패턴이 꼬이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원의 커리큘럼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히 복습하고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과 다이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공부 방법으로 편입에서 합격생분들이 많이 나왔으니 꼭 참고해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학원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방대한 자료, 그리고 동기부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학업 환경이 있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 학원의 규칙적인 수업 일정과 학습 환경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원을 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루틴을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학습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동기부여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학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기고 서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나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유지되기도 해요. 마라톤을 혼자 뛰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뛰는 게 더 힘이 나는 것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특정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영화 같은 과목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다질 수 있어요. 학원의 강사들은 학생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원은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거나 학습 방향을 잡기 힘들고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원의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편입은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 초중반을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방향성을 바로잡고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